자, 우리 최군 저기 보빈 감는 거 주의사항이랑 확인하는 내용 좀 다시 녹화할게요. 자, 우선은 색깔을 뭘로 할까? 색깔을 밝은 노란색으로 할까? 이걸로 할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요거 지금 보빈 그린 건데, 색깔이 너무 흐리다. 요거 지금 보빈을 그린 거예요. 보빈 약간 원근법으로. 자, 우리 그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도트가 여기 찍혀 있으면 요 1번 핀부터 시작하는 거죠. 1번 핀부터 그래서 감아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감는 설명을 한 건데 요 화살표 방향으로 감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 7번 핀, 8번 핀을 보면 7번 핀이 도트가 찍혀 있죠. 그러면 여기 7번 핀부터 케이블을 시작해서 감습니다. 감을 때 밑에 거랑 같은 방향으로 감아줘야겠죠. 이렇게 감고 돌아 나와서 이렇게 그 8번 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로도에서 점이 찍혀 있는 위치, 이 점이 찍혀 있는 위치는 그 케이블이 시작하는 위치고요. 이렇게 케이블이 시작하는 위치에서 가고, 감기는 거는 동일하게 감는 거예요. 감기는 거는 이거는 이제 도식적으로 그린 거라서 이렇게 뭐 수직적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감는 방향은 모두 같다. 즉 반시계 방향으로 감건 시계 방향으로 감는 방향은 같다. 그 다음에 도트는 케이블이 시작하는 핀 혹은 위치를 말한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감는 트랜스가 지금 플라이백인데 지금 설계치가 1.45mm 헬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연구실에서 쓰는 보조건선용 플라이백은 모두 다 DCM 플라이백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M 값이 작을수록 DCM 동작이 더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낮는 게 좋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LM 값이 너무 낮으면 그 스위치의 피크 전류 값이 너무 커져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설계치가 있다고 치면 낮은 인덕터 값부터 이 높은 인덕터 값 사이가 있을 거고, 우리가 어떤 설계로 만들려는 값이 있겠죠. 얘를 넘으면 CCM이고 얘보다 미치면 DCM이에요. 근데 보통 인덕터들은 오차율을 20%로 가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한 반 정도라고 감안하고, 여기서 우리가 1.45 미리헬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요정도 1.45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그러면은 10%면은 0.145니까 1.45 빼기 0.145 미리헬리부터 최대치를 1.45 미리헬리로 둔다면 우리 그 DCM 플라이백 설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대충 치면은 이게 한 1.3까지도 되겠네요. 대충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플라이백 감는 저기 동작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참고하셔서 감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전에 녹화를 잘못하는 바람에 좀 일이 꼬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선 감은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요. 유념할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번 핀을 감아서요. 1번 핀 감아서 이 케이블이 여기 중간에 이 보빈에 보면 케이블이 빠지는 슬롯이 있어요. 그 슬롯을 통과해서 감고 케이블이 나오죠.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부분 시작부랑 이 끝나는 부분에요, 그 케이블의 위치를 잡아주는 베리어 테이블 넣습니다. 지금 A, B라고 표현했는데 A는 무조건 있는 게 좋죠. 무조건 좋다 하고 표준을 준수하면 B도 있는 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학교 연구실이고 뭐 너무 표준을 안 지켜도 됩니다. 우선은 동작하는 게 우선이니까. 원래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좋은데 여기에 B는 없어도 됩니다. 상황에 맞춰서. 근데 있어야 된다면 좌우에 있어야겠죠. 그거는 턴수나 보빈 크기에 따라 정의가 되는데 보통 1에서 한 1.5? 좀 많이 크다 그러면 2mm? 물론 보빈이 완전 더 크다 그러면 뭐 5mm 막 이렇게도 가요. 상황에 따라 맞춰서 선택하는 건데, 이 베리어 테이블 왜 쓰냐면 이 빨간 게 갔다가요 이쪽으로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앞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빼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 케이블길의 유격 혹은 이게 이제 우리가 플라이백을 여러 층으로 감기 때문에 내가 진입한 진입 케이블이랑 1, 나중에 두 번째 층에서 진입하는 케이블, 또 반대로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인출되는 인출 1, 인출 2, 이렇게 케이블이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층과 층은 절연 테이프라든가 여기 절연 테이프라든가 이 베리어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 층간 케이블이 만날 일이 없는데 이 인출이나 진입하는 부분에선 케이블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격거리를 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베리어 테이프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게 뭐냐면은 케이블 감을 때요, 케이블끼리에 적정한 거리를 하려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튼간에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기계보다 나을 때도 있지만 이게 처음 만드는 분들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솔더링을 과하게 하면 아무리 에나멜 선이라도 피복이 약해져요, 열 때문에. 그러면은 케이블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 피복 에나멜 도금이 악화가 돼가지고 그 누설이나 쇼테지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업할 때 이 케이블길의 유격이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 할 때 잘 안 될 텐데, 물론 솔더링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솔더링을 잘하는 걸 떠나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간 거리를 두고 베리어 테이프를 감고 절연 테이프를 감고 이, 진입하는 케이블, 인출되는 케이블의 배치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인출하고 배출할 때 서로 크로스로 겹치지 않도록, 혹은 겹친다면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뭔가 케이블을 잘 진입이랑 인출을 시켜야 돼요. 그걸 감아서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었던 건 다음에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겁니다. 여튼간에 에나벨도 솔더링 할 때 열받으면 도금이나 피복이 약해지고 쇼테지가 나거나 다른 케이블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누설이 증가한다. 여하튼간에 플라이백이라 하더라도 1차 2차 누설이 작은 게 좋은 겁니다. 작은 게 좋은데 이런 감는 방법이나 솔더링에 의한 후 작업의 영향 때문에 이런 누설이 증가하게 돼요. 그게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1차와 2차 하고 2차끼리도 이제 누설 인덕턴스도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우리 누설 캐패시턴스라고 하나? 그러니까 기생 캡 성분이 생겨요. 근데 이런 캡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1차에서 우리 파워의 시그널 움직이는 게 2차로 주는 영향이 최소가 되거든요. 즉 AC 결합에 의해서 1차든 2차든 스위칭 노이즈가 막 생기면 그게 의도치 않게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1차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끼리의 유격을 최대한 벌리고 절연을 잘 해주는 게, 그러니까 내전압을 높이는 거. 다른 말로는 내전압을 높이는 거죠. 내전압을 높이는 상황이 되도록, 아니면은 그러한 우리 그 절연용 테이프라든가 베리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함심 작업해서 이렇게 굳힌다든가, 이런 일련의 모든 작업들이 내절연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케이블 진입, 인출, 베리어 테이프, 절연 테이프를 이용한 유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그거는 뭐가 중요하다, 뭐 닥달게 얘기했지만은, 감을 때부터 되게 신경 써서 감아야 되고, 테이프로 고정하거나 베리어 할 때도 잘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급하게 해서 이제 잊어버렸지만,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빈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막 케이블 이렇게 이제 감겠죠. 막 감아서 층이 쌓인 다음에 마지막 외부에다가는 우리가 테이프 이렇게 발라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테이프는, 그러니까 이런 절연을 위한 테이프는 최소가 2턴이고요. 이 외부에 감을 때는 이제 허용되는 공간을 감안해서 적어도 3턴 이상 감아서 이 케이블이 이 안에 감긴 우리 에나멜 선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고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유격 어떤 공간이 충분하면요, 가급적 케이블을 3턴 이상 감아서 완전히 케이블을 고정시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코어가 플라이백이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코어를 여기다 갭을 주잖아요. 이게 뭐 종이로 줄 때도 있고, 여기가 종이거나 테이프일 수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 종이 있는 절연지, 테이프는 우리 저거 절연 테이프를 반드시 써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코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에 이 단면적, 그러니까 이 면적 전체에 요 절연지나 테이프가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단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일부만 살짝 한다든가, 뭐가 모양이 찢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여하튼 간에 코어라는 것도 계속 동작을 하면 그 열이 나거든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테이프 재질은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돼서요, 그 L값을 바꾸거든요. 물론 우리 저기 트랜스용 절연 테이프라서 열 변형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종이랑은 다르게 열 변형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공할 때 이런 파손이나 혹은 일부 혹은 테이프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감잖아요. 아이고. 테이프를 그 감을 때 이렇게 테이프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테이프 할 때 이것도 최소 2턴이고요. 2턴 이상 무조건 감아야 돼요. 저는 한 5턴 정도 추천드리는데, 최대한 뭐 10턴씩 감으라는 건 아니에요. 한 3턴에서 4턴 정도 감으면 거의 고정되니까, 최대한 여하튼간에 튼튼하게 감아서 LM 값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열이든 테이프의 그 접착제 성분의 약화 때문에 LM 값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의도했던 동작을 안 하게 되죠. 여하튼 간에 이러한 테이프를 가공하는 방법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니까, 그 트랜스 만들고 난 다음에 테이프가 어디 너덜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트랜스 작업에 테이프가 내가 분명히 감았거나 붙여서 고정을 했는데 막 너덜거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너덜거리는 부분을 칼로 잘라내서 외관상으로 깔끔히 한다 하더라도 기본 남아있는 테이프 고정 방법이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턴수를 주십시오. 충분히 턴수를 주세요. 충분히 줘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뭔가 형상 변화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유념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